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윤입니다. 5월 7일 밤 저녁 시진핑이 세르비아를 방문했습니다. 시진핑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나 알렉산드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의 환영식에서 그리고 숙소인 호텔에서 펑리위안 부치치 등과 함께 걸을 때 수시로 어깨를 기울이고 몸을 흔드는 등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틀 전 프랑스 방문 기간 걸음걸이가 느리고 절뚝거리는 현상이 뚜렷했으며 때로는 난간을 잡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펑리위안을 꼭 잡아당기는 장면도 여러 번 보였는데 펑리위안은 그의 지팡이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SNS에는 뇌경색과 뇌졸중 후유증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CCTV가 공개한 영상은 대중이 시진핑의 건강 상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올해 공산당 양회 기간에 시진핑의 건강 관련 소문이 무성했음을 방증하는 듯합니다. 당시 시진핑은 테이블 위에 2개의 컵이 있었고 두 번째 컵은 남자 서비스원이 나중에 가져다 준 것으로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마시면 눈살을 찌푸리고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침 이 장면을 기자가 찍어 언론에 보내졌습니다. 그 전에 시진핑은 한동안 참석해야 할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중병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의 뇌졸중설이 인터넷을 통해 퍼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시진핑은 지난해 8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릭스 정상회담에 참석했을 때 그가 가장 중시하는 비즈니스 포럼에 돌연 불참하고 상무부장이 대신 발언했습니다. 일부 언론인들은 시진핑 주석이 뇌졸중을 알아 휴식과 몸조리가 필요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번 유럽 순방 중이던 5일 시진핑이 프랑스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에 따르면 시진핑은 펑리위안의 손을 꼭 잡은 채 천천히 트랩을 내려왔습니다. 과거와 다른 점은 중공 CCTV 보도에서 시진핑 부부가 트랩에서 내리는 장면 전체를 롱샷으로 확대해 비행기에서 내리는 두 사람의 표정과 움직임을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매체는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비행기에서 내리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펑리위안의 뒤를 따라 걷는 모습이 포착돼 예의에 어긋나는 특별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어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폰데를렌 유럽연합 의장 등과의 회담에서 시진핑은 검은색 빨대컵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얀 투명 컵은 액체가 보일까봐 혹은 입술 자국이 남아 정적에게 신체 기밀을 분석당할까봐 우려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시진핑의 방문 의도에 시사평론가 류에이사오의 말을 인용해 시진핑이 프랑스, 세르비아, 헝가리를 방문한 것은 전략 외교 실패에 따른 심각한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전략적 조정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압박이 줄어들기를 바랐지만 이는 초기 전략 외교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는커녕 미국과 유럽을 분열시키려는 장기적인 목표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이 프랑스에 도착하기 직전 영국, 독일, 스웨덴에서는 중공 간첩 사건이 잇따라 공개됐고 유럽연합은 중공의 여러 제품에 반보조금 조사를 다시 시작했으며 G7 국가 중 유일하게 1대1로 프로그램에 가입한 이탈리아도 공식적으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중국 주재 유럽연합 상공회의소는 중국 비즈니스 환경에 유럽 기업들의 신뢰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0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주재 유럽연합 상공회의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뷰 대상자 3분의 2 이상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 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에 회원사들은 중국 투자 확대를 망설이면서 동남아와 인도 등 다른 지역으로의 진출 가능성을 지속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중공은 데이터 통제와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특히 정보 기술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타격을 주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많은 제한과 지식재산권 확보 지연은 제약회사의 투자 열망을 약화하고 있습니다. 주중 중국 유럽연합 상공회의소의 보고서에서도 3분의 1 미만의 기업만이 중국에서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8년 만에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게다가 최근 중국 금융계에도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의 배경을 지닌 중국 부동산 개발 3대 중 하나인 왕커가 4월 10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피치로부터 쓰레기 등급 채권으로 강등된 데 이어 4월 10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글로벌 등급으로부터 쓰레기 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S&P 글로벌은 부동산 매출과 이익률 약화로 뱅크의 경쟁 입지가 약화될 것이라며 회사가 계획대로 자산을 매각하지 못할 경우 장기 채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중국 법원 공보 웹사이트 정보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중국에서 106개 이상의 부동산 회사가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